남자, 여자, 짧은 무턱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무턱이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무턱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무턱에는 무슨 수술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초짜라고 보시면 돼요. 무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수많은 모습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항상 무턱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코, 입, 턱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무턱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코, 입, 턱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코가 낮고 입이 나와서 무턱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턱이면서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고 또 적당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스펙트럼이 한 6가지 정도로 펼쳐져요. 뭐 혹자는 뭐 인중 길이도 또 봐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발치 교정 또는 ASO 같은 입만 넣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입은 정상이니까 코랑 무턱, 턱 수술만 해줘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양악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수술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턱끝 보형물, 필러, 지방, 그 다음에 뭐 전진술,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대충 6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수술 방법들이 있는데 환자가 무턱이다 라고 그냥 얘기하고 나는 이 수술로 모든 무턱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오만한 거고 경험 부족이고 좀 부족한 답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무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턱 수술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전에 그 플로우 차트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완벽하게 모든 무턱을 다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이런 환자를 봅시다. 이 환자 무턱인가요? 우리가 무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 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 환자는 이 기준으로 보면은 무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정면에서 보면 어때요? 뭔가 네모난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윤곽 수술을 뭐 이렇게 샥 해버리면은 얄쌍하니 뭐 갸름하니 뭐 괜찮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뭐 전체 얼굴을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하시겠지만 지금 이 모습에서만 봐도 이 길이가 너무 짧고 여기 지금 이중턱이 있죠. 제가 이 환자분의 실제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많이들 보여드렸지만 요 비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의 판단 툴일 뿐이지 이게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니까 난 무턱 아니야 라고 얘기할 턱은 아니란 뜻이에요. 짧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가 조금 낮아요. 그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남자분이고요. 그럼 요건 또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무턱이죠. 코에서 아랫입술 달랑말랑 하면은 뭐야 없잖아. 이만큼이나 부족하네. 누가 봐도 무턱이죠. 볼살하고 볼하고 목하고 그냥 연결돼 있죠. 턱선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턱 끝에 여기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턱이 아예 없는 듯이 보이고 이 목선, 턱목 각도라고 잴 것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된 모습이죠. 자, 이런 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 여자분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길이도 굉장히 짧아요. 지금 얼굴을 전체적으로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무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그쵸 무턱의 공통점 볼살이 되게 많다. 볼살이 되게 많아 보인다.
또 마리오넷 주름이라고 그래서 입가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실제로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막 그냥 아유 이런 느낌 드는. 근데 이런 친구들은 공통점이 그거예요. 제가 오면 그러거든요. 아우 지금도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수술하기 싫다 제가 그러거든요. 진짜 아우 이 느낌이에요. 근데 여자잖아. 이런 친구들은요 귀엽다는 얘기를 싫어해요. 이 친구 남자지만 보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남자여서 아우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보면은 순둥하니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30대로 가면 이건 막 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귀엽다 뭐 그 제가 가끔 환자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뽀빠이에 나오는 올리브 같이 생겼다고.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도 또 여자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좀 여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 얼굴이 길죠. 얼굴이 길어요. 이 남자분 얼굴이 되게 짧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또 이분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간의 비대칭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런 데 보이죠? 이런 건 왜 생겼을까? 이제 무턱이라고 턱끝 전진술을 한 모습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그냥 댓글에 한번 댓글창에 한번 적어봐 주세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돼 있는 부분. 또 여기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요 부분. 또 요 부분. 뭐 이걸 뭐 2차 각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다. 뭐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 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뼈의 단차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거 있나요? 없나요? 이거. 이거 있나요? 없나요? 이게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만져보면 다 만져지거든요. 이거를 없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녀석이 만들어내는 피부명이 특징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요런 데 꺼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더 잘 보이는데 이렇게 꺼져 보이는 부분, 또 남잔데 여기가 없으면 또 갸름하니 보이거든요. 정면에서 보면 이분 보면 여기서 턱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정면에서 보면 이쪽은 조금 덜 보이죠. 근데 여긴 비대칭 때문에 그런데 여긴 꺾여 보이는 것도 있죠. 이렇게. 이걸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체부 볼륨 얘기예요. 자,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짧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무턱이었죠. 근데 전진수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좋아졌어. 그쵸? 비율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무턱엔 턱끝 전진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또 글을 쓰거나 또는 수술 후 뭐 결과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이거 어때요? 잘 된 것 같나요? 여전히 턱이 빈약한 느낌 안 드세요?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는? 남자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그래도 귀여운 맛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또 세상이 먹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남자의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 난감해요. 일단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어때요? 아까 보였던 이런 부분 또 보이죠? 이 경우도 여긴 여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여긴 조금 보이는 듯도 하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넓죠. 일단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꺾이는 느낌이죠. 근데 또 이걸 또 갸름하다고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만 너무 동그란 느낌 안 드세요? 고개를 숙여보면 왠지 이런 데가 비어 보이고 턱 끝에만 뭐 뿅 나온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 전형적으로 이제 턱 끝에 실리콘 보형물 넣은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기 보형물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 자체가 딱 요만큼만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딱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건 전진수를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는 턱 끝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뭐 좋아졌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비율로 보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어우 우리가 딱 보는 정말 좋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만 너무 동그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턱끝 기존에 보형물 넣었던 방법에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또 갸름하다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좀 아쉽네. 차라리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보형물을 조금 여기다가 넣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뭐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진피 이식을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꺼진 것 때문에 필러를 여기다가 넣어서 메꾼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넓은데 여기는 없고 뭐 필러로 메꿔서 조금 뭐 이렇게까지 막 보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길어진 모습 보이고 또 옆에서 보면 필러를 길어지려고 밑으로 넣어가지고요.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이는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 꺾이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턱끝 전진술이 나쁘다. 뭐 턱끝 전진술은 뭐 이런 모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길이가 충분하고 체부 볼륨이 적절하면 이런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나 무턱이니까 그냥 무조건 전진술 하면 돼. 이런 글들도 있잖아요. 온라인상에 보면. 그런 글들을 보고 내가 이런 턱인데 전진술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조금 막아주고 싶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턱 끝에 실리콘 넣는 거 그 방법이 나쁜가요? 뭐 오랫동안 해왔고 뭐 다 만족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수술이에요. 하지만 실리콘을 넣었을 때는 항상 이런 느낌이 항상 이걸 좀 저는 좀 그렇더라. 또 이걸 또 싫어하시는 여기만 동그랗게 뾰족해서 싫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요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보형물을 크게 넣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보형물이 싫잖아요. 보형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형물 수술을 많이 하긴 하지만 보형물 넣을 필요 없는데 보형물 넣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요새 또 뭐 무보형물 이런 거, 코수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작아진 피로 뭐 팔자, 귀족 뭐 이런 거 턱끝 할 수 있다. 뭐 나쁜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피를 넣었다. 그러면은 똑같이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쪽이 꺼져요. 그러면 필러를 넣어요. 근데 필러를 넣으면 또 여기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매년 그렇게 보충해 가면서 살 것이냐. 뭐 그렇게 선택해서 본인이 그걸 알고 한다면은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건데 요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이 상태에는 여기다가 뭐 필러를 조금 메꿔 넣는다거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일시적이니까 그거 뭐 매년 늘 것도 아니고 또 요런 환자들도 보면은 뭐 여기다가 필러 또 맞고 여기다가 또 삐뚤다고 필러 맞고 또 여기도 맞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필러로 요 길이 자체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만약에 필러로 이런 여기를 길이를 늘려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턱이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거리면서 매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샤프한 모양이 아니고 일단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턱이라고 뭐 전진술이 좋다, 진피가 좋다, 뭐 인터넷상에서 질문할 수 있죠. 선생님 저 무턱이에요. 전진술이 좋아요, 보형물이 좋아요, 진피가 좋아요, 필러도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환자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T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또 혹자는 뭐 계속해서 뭐 턱끝 전진술 하나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나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자가진피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각각의 그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환자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자분인데 턱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턱목 각도라는 게 어느 정도 생긴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랄까 좀 둔탁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무턱여서 귀여운 얼굴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얼굴이 둔탁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둔탁해 보이는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뭐랄까 아쉬운 부분도 있죠. 뭐 요런 입가주름 좀 아쉽고, 요런데 하도 근육을 많이 써가지고 생기는 요런 좀 동그랗지 못하고 평평한 모습,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턱이 여기 턱선이 생기면 여기 볼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볼살이 튀어나와 보이죠. 그러면은 볼 빵빵 느낌이 조금 연해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착시인데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모습으로 조금 가까이 가시고, 이렇게 목이 뭐 턱목 각도라고 하는 이런 라인이 없는 것도 조금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크게 보형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보면 보형물 두께 자체도 자로 재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한 13mm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전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창 전진을 해놔도 뭐 조금 아쉬울 정도로 작은 어떤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고개를 조금 이렇게 들어서 보면 턱의 그 턱선 라인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제가 보통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볼륨을 조금 많이 안 줬어요. 이유는 그래도 여잔데 여기까지 넓어지면 얼굴이 너무 또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나마 조금 요 턱선 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는 볼륨을 최소화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비대칭도 굉장히 심해요. 지금 보면은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여자들 무턱이라고 뭐 무조건 뭐 전진술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안 된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전진하기에는 여기 신경선은 충분히 있죠. 뭐 자르고 어쩌고 할 정도로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나가야 되는 양이 한 14mm, 15mm 되니까 이게 나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더 비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만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벼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환자들 가끔 상담 오면은 이제 뭐 전진술하면 어때요? 이럴 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진료실에서 여기서 전진술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버텨줄 줄 모르겠어요. 지금 CT창을 12개를 띄워놔가지고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컴퓨터가 보통 뻗거든요. 근데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쭉 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 한 10몇 mm를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12mm, 13mm 정도 앞으로 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땐 괜찮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가 확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술하기 전 모습보다 훨씬 더 꺼져요. 그래서 이 뼈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뼈랑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 이거를 반으로 갈라서 보면요. 뼈가 붙는 데가 거의 없죠. 이런 데가. 뼈 두께만큼 빼야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붙는 라인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또 두 조각을 내서 뭐 이렇게 이단 절골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나가겠죠. 옆모습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꺼져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없는 게 훨씬 더 심해 보인다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형물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까지도 다 메꿀 수 있잖아요. 보통의 남자의 경우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그나마 여기 빈 거를 채워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꺼져 있을 때 여기가 패여 보이는 거를 막아주자라는 게 제가 요 보형물 수술을 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남자분이었잖아요. 아까 보면 비율상으로는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비율상으로는 뭐 그닥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도 수술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면 오히려 비율이 더 주걱턱처럼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 라인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게 레퍼런스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하는 기준점으로 삼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나갔지만 실제로는 이 방향으로 나갔어요. 뼈 사진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앞으로 나간 거는 요 각도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 컴퓨터로 딱 발아 해놓고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요. 실제로 요걸 단면으로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게 작거든요. 한 칸이 1cm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요. 지금 전진된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충 여기가 5mm 정도 되니까 한 2점 몇 mm 앞으로 나간 거예요. 길이는요. 길이는 한 칸이 1cm니까 이렇게 보면은 한 6, 7mm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길이가 주로 만들어진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냐. 그거를 좀 같이 보죠. 정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조금 넓죠. 남자분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만든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길이를 한번 볼게요. 아랫입술에서 여기까지. 보면 지금 여기가 턱끝 정도니까 지금 한 20mm 조금 넘고 30mm 조금 안 되는 정도거든요. 이쪽은 수술 전은. 그럼 수술 후는 이렇게 보면은 30mm가 넘어요. 이렇게 턱이 길어지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거 이제 좀 이따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여기 위에까지 있으면은 이 비율이 큰 비율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지금 수술한 지가 4개월 조금 넘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 붓기가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근데 또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침샘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턱뼈가 지금 마우스 있는 데를 잘 보세요. 마우스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왠지 여기 가다가 끊기는 느낌 들잖아요. 이게 쫙 그냥 차라리 뻗어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뼈로 보면 딱 턱 끝이에요. 여기가 딱 턱 끝이에요. 침샘 여기까지 가려면 이 턱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여기가 메꿔지거든요. 여기가 메꿔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입 벌리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침샘이 큰 분들이 또 요런 조금 아쉬운 요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선에서 봤을 때 느낌을 좀 잘 보시면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요. 길이가 늘어나고 턱선이 생기면서
여기에 턱선이 생기면서 조금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체부 볼륨이 중요성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 턱목 각도 한번 봐보세요. 요렇게 돼 있던 턱 라인이 요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턱목 각도가 있다 없다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선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 되게 사람을 둔탁하고 둔하게 보이거나 조금은 샤프하고 날렵하게 보이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하나 또 있고요. 아까 그 귀염뽀작 그 친구예요. 근데 그래도 여잔데 막 남자 수술하듯이 막 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면 모습을 보면 턱이 이 길이로만 볼게요. 아랫입술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요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게 뭐 27mm 정도 되겠죠. 한 칸이 10mm니까. 근데 요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아랫입술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30mm 정도까지 30mm 조금 더 되게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조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살 똥똥한 귀염뽀작 아이 같은 모습의 그 뽀빠이 올리브 같은 모습에서 약간은 그래도 이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길게 가면은 더 갸름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얼굴이 또 너무 길어 보이니까 이 귀염뽀작을 너무 지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살짝은 만들어주고 역시 길이를 만든 거고요. 이 턱목 각도 한번 보시면 여기 라인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턱목 각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옆선이나 사선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 많이 좋아지는 거고 또 여기 볼살 한번 여기 보세요. 이 마리오넷 라인 주름이라는 거. 실제로 이 주름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 보이던 게 여기까지 끊어지는 느낌이 살짝 생길 거예요. 이게 체부 볼륨 역할이에요. 여길 더 만들면 이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면 정면에서 여기가 또 이렇게 둥그레지니까 여자들이 또 그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사실 여기 볼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턱을 막 다 크게 만들어 버리면 또 그 느낌을 또 넙디디하다고 싫어할 수 있어서 여자분들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한번 단면으로 잘라볼까요? 그러면은 나사를 중간에 요새는 하나를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를 내볼게요. 확대를 쭉 하고 여기다가 자를 한번 내볼게요. 자, 길이는 지금 보면은 요 정도만 늘어났죠. 그럼 길이는 한 3mm 정도, 4mm 정도 늘어났고 턱의 전진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한 11mm 정도 앞으로 전진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너무 만들면은 얼굴이 또 너무 귀여운 모습이 사라질까봐 길이는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은 앞으로 전진을 많이 시킨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수술 케이스들을 있고 환자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또 번외인데 사실은 이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처럼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너무 짧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는 잘라주고 여기는 길게 해주고 싶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수술한 경우예요. 여기는 자르고 여기는 보형물을 넣어준 경우예요. 이렇게 사선에서 보시면 여기 길이를 조금 만들어준 경우고 전진도 약간 해준 경우예요. 뼈 사진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한 이만큼을 잘라준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보형물로 길이를 조금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주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너무 넓은 경우는. 짧잖아요. 이거 자른다고 해결될까요? 왕창 자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길이가 늘어나줘야 돼요. 길이 한번 보면 그냥 입술 기준으로 잴게요. 지금 대략 보면 한 20, 한 6mm 정도 되겠죠? 근데 수술 후 모습에서 보면
길이 보면은 한 28, 9mm 정도 되잖아요. 한 2, 3mm 늘어난 건데 그 차이도 요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짧은 턱 무턱대고 전진하거나 뭐 진피 넣거나 뭐 전진술하거나 이런 것들, 그 방법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환자 케이스마다 길이를 줘야 될지 전진을 해야 될지 체부 볼륨은 어느 정도 줘야 될지 또는 귀밑각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또 침샘 때문에 여기를 크게 만들지 아니면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여기까지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아까 봤던 이런 모습들, 지금 이게 수술한 예인데요. 이건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남자분이에요. 이 남자분 실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남자분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순해 보여요. 어려 보이고 순해 보이고 막 귀여워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얼굴로 살면은 조금은 빈약해 보여요. 그래서 둔탁해 보이고 좀 뭐랄까, 이게 어렸을 때 20대 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30대 넘어가면서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얼굴 같은 느낌보다는 조금 그래도 남자 얼굴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이중턱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턱선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남자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봤던 이 여자분, 길어 보이잖아요. 갸름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교정기 끼고 있어서 입이 좀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낫지 않겠나. 좀 여자여자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각도가 조금 잘못 찍히기는 했는데 이런 모습이 있고요. 아까 그 귀염뽀짝한 친구인데요. 여전히 귀염뽀짝한 느낌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선이나 옆선에서 보면 턱선이 생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 가는 게 사실은 맞지 않겠나. 그러면 전진술이나 뭐 진피 넣거나 필러 맞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환자마다 길이를 얼마나 뺄 거냐, 전진을 얼마나 할 거냐, 체부 볼륨은 얼마나 줄 거냐, 여기서 살짝 각을 줄 거냐, 또는 귀밑각까지 조금 확대시킬 거냐,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환자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냥 무턱이니까 난 턱만 앞으로 뺄래, 뭐 나는 발치해서 입을 넣을래,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 조금은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인터넷상이나 무슨 뭐 그런 뭐 댓글에서 저 무턱인데, 심한 무턱인데 전진술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에 얼마나 잘못된 답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무슨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무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턱 수술은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뭐 저한테 수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 전 기본적으로 제가 교정을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발치를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양악을 제가 해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무턱 수술이라는 거,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각각의 방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각각의 방법이 가진 단점과 한계점과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중을 따지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최적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없이 그냥 인터넷 보고 무턱인데 누가 잘 됐더라, 그럼 그 병원 가서 해야지, 이것처럼 바보가 없다고요. 친구가 나랑 똑같은 무턱인데 나도 거기에 친구가 했는데 잘 됐다, 나도 가면 잘 되겠지, 이거 바보예요. 왜냐면 환자분이 이걸 다 모르잖아요. 길이는 어떤지, 볼살은 어떤지, 뼈는 어떤지, 체부 볼륨은 어떤지, 전진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입이 나온 건지, 코가 낮은 건지, 볼살은 많은 건지, 침샘은 어떤 건지, 귀밑각은 어떤지,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양악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무턱인 경우에 비대칭이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상담한 분이 어떤 분이 비대칭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무턱 알아보지 말고 일단 양악부터 하자. 양악부터 알아보고 양악부터 해라. 근데 환자들이 그러죠. 아, 그럼 전진술 하면 어때요? 전진술은 어때요? 보형물은 어때요? 뭐 교정은 어때요? 발치 교정은 어때요? 뭐 돌출입 수술 ASO는 어때요? 교정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보잖아요. 필요 없어요. 일단 양악을 할지 말지부터 정하세요. 처음 고민해야 될 거는 양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는 어떤 환자분한테는 양악까지 하기에는 인중이 너무 길어서 조금 그러니 그냥 발치 교정하고 입 나온 거 조금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턱이 그런 게 아니라 코가 낮아서 그래 보이는 것도 있으니 코를 먼저 하세요 라고 제가 그냥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인터넷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 오늘 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면 수많은 뭐 블로그 유튜브 많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도. 근데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제발 꼭.